안녕하세요. 권중광TV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아주 화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꼭 봄 날씨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본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94세의 할머니가 그 부모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금일봉을 적십사에다 놓고 갔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그래도 크죠. 그 할머니 봐서는요. 그리고 그 삐뚤빼뚤 쓴 그 글씨 쓴 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길. 여러분들 요즘에 방통위원장의 김웅일 변호사, 전에 검사죠. 김웅일 검사를, 변호사를 갖다 임명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시죠? 야당에서는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을 이거 저거 막 뒤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한다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방송들도 반성을 해야지만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방송은 오로지 올바르게만 보도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눈치 보고 정치에 편견 들면 그건 방송이 아니라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이 10월 달에 할 일이 많잖아요. 방송들 재심의도 하고 재허가도 내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홍일 그 변호사를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법기관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가요. 그 방통위원장 그 내정자의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금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나셨고 1956년 1월 26일이니까 67세가 된가요? 67세인지 얼마 있으면 68세 되셨네요. 근데 그래서 예산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충남대학교 법학을 다니시고 대학 다닐 적에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김홍일 그 내정자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 SNS의 화제가 뭐냐면, 이분이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소년 가장이었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하고 이 김홍일 이 내정자만 남겨졌는데, 그러니까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또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말로 고생을 한 걸 말로 못하지요. 그래도 이분이 소년 가장으로 자라면서 그래도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를 충남대학교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정도면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그전엔 떨어졌잖아요, 실력이. 근데 이분이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아, 대학교를 지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저가 학교 다닐 적에도요, 인천에 인천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난 그 후에 이제 우리들은 그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부모가 다 돌아가신 그 고아들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 이북에서 또 피난 나와가지고 혼자 다니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참 그 개개인이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없이 혼자 남겨진 그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고 해서 은행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뭐 한전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 통신공사 이 전신전화국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열심히 잘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김용일 내종자도 소년 가장으로 여동생들을 돌보면서 자라서,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검사로 있다, 아주 정직한 옳은 검사로 계시다가 그래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이분은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날 게 없다. 먼지가 날 게 하나도 없다. 아주 옳게 살아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런 분이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충남 예산 출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94세의 할머니가 편지를 그 적십사 지역 적십사죠. 거기 와서 편지를 놓고 왔는데 그 속에 돈이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아주 옛날 노인들이 쓰는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쓰면서 했는데 내용이 부모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길 바랍니다 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우리 손주 손녀도 학교 다닐 적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94세 할머니, 참 아주 이런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참 생각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편지가 그 할머니가 쓴 겁니다. 제목 카원 아이들,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4년에 손마가 중고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 저는 94. 이 할머니가 쓴 글입니다.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에 방송해 드렸지만 그 동네 다니면서 밤이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노인들
한글 가르치는 일을 저희들 열심히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원하니까요. 사랑방에 대여섯 명씩 모여 있으면 가서 그거를 하는 거니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종이가 없어서 뭐 달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 종이를 갖다가 아껴가지고 그 뒤에다가 글씨 쓰는 연습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정도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정도까지는 그 당시에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본인들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한글을 깨우쳤죠. 이 할머니들 94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신 연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같은 겨울 날씨라도 누군가에겐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눔의 온기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적십사사 남부봉사관의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봉사관 담당자 김미소 씨는 할머니가 백발머리에 연세가 지긋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짜고짜 봉사관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할머니는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봉사관을 방문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관장님을 꼭 뵙고 싶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봉사관장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찾아오자 김 씨는 할머니에게 급히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봉사관 주변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평소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날은 봉사관장이 있었고 할머니는 말없이 봉사관장에게 무엇을 불쑥 건네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불쑥 저기 내민 거 봉투 내민 거 그 속에가 이 손편지를 쓴 거하고 이 100만 원 20장이죠. 5만 원권 20장 이렇게 해서 부모 없이 큰 애들 고아애들 그렇게 큰 애들에게 여기 전해달라고 이렇게 보낸 이 할머니 94의 할머니 본인이 쓸 일도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머니가 쥐어진 건 편지 봉투였습니다. 편지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글씨로 약소하지만 잘 써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5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94세라고 밝히는 할머니는 편지에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4남매 중고 학교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할머니 손자 손녀도 아마 부모 없이 아마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편지 내용을 보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양육하실 때 저희 적십자사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성함도 모르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미담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위기 가정 아동 청소년에게 생계 주거비를 전달하는 데 보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온종을 전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올곧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거 할머니 이런 할머니 얼마나 귀합니까? 참 아주 우리들 요즘 시대에 더욱이 12월 달에는 날씨도 찼고 그래서 밖에도 차갑고 쓸쓸하고
집안도 쓸쓸하고 차갑고 이런 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신 이 94세의 노인 할머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남시 대장동에 무슨 50억 클럽 이런 걸 보도를 보면서 젊은이들의 꿈을 잃게 되는 거고 희망을 잃게 되는 거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50억 클럽씩 갑니까? 50억. 이 세상 떠나고 다시 태어나면 50억 만져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정상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돈봉투 사건이고 뭐 이런 국민에게 희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지도자가 보여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해드린 94세 이 할머니 건강하시도록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부터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